네, 안녕하세요. 보이는 대로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영화는 올림픽 기간이니까 참을 수 없죠. 스포츠 영화 하나 해야죠. 못 참아. 4등이라는 영화를 준비해봤습니다. 영화 4등은 이고요. 이 영화 어떻게 보셨죠? 현실적이고 재밌다기보다는 좀 그렇다. 좀 찜찜하다. 그런 느낌? 과했어요. 과했다. 근데 재밌었어. 그러니까 진짜 다 과한데 어디 있을 법한 얘기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과함이 보면 상당히 조화로워요.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다 과함들이.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어떻게 보셨죠? 좀 착잡했어요, 보면. 조금 어쨌든 이게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운동을 배우기도 했고 저도 맞으면서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착잡하게 봤어요. 이렇게 과했다고 하는 부분이 저는 사실 살짝 공감이 안 간 게 너무 다 있을 법한 얘기여가지고 그러니까 있을 법은 했는데 표면에 드러나는 경우는 요즘은 거의 없잖아요. 그쵸? 예전에는 진짜 우리 어릴 때는 막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 운동장에서 축구하면 옆에서 진짜 축구부는 코치가 막 감독들, 학부모들 있는데도 기싸대기 때리고 이런 거 흔했잖아요. 그러고 몇 년이 지났고 요즘은 그런 거 한번 올라오면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그 정도로 더 이상 흔해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보면서 되게 과했는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디서 봤던 장면들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불쾌한 쪽으로 넘어갔죠, 저는. 4등이라는 영화를 처음 이제 검색을 하고 이제 전 네이버에서 1,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4등을 딱 검색할 때 그 블로그 제목에 눈에 들어왔던 거 하나가 이 영화에서 악역은 과연 몇 명일까?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생각나더라고. 누가 악역이고 누가 이 사람한테 선역이고 꼭 그렇다면 과연 선역은 있는가? 이 영화에 그런 의문이 계속 들더라고요, 보는 내내.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스포츠계를 좀 많이 비판을 한 영화잖아요. 그쵸. 학원 스포츠나 뭐 학교 스포츠나 다 비판한 영화인데 사실 비판이라기보다 비판으로 느껴지는 거지 그냥 팩트예요. 네. 원래 있었던 일이고 되게 자연스러웠던 건데 그걸 이제 제 3의 시각에서 보니까 이게 불편한 거지. 저는 이제 우리 세대가 그런 문화가 변해가는 과도기를 겪고 다 겪었죠. 겪고 이제 과도기는. 변한 것도 겪고 이제 그 다 겪은 세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영화를 보면은 딱 첫 장면이 아니죠. 그 구타를 당하는 광수가 조 맞는 장면부터 너무 당연한 듯이 코치는 옆에 서 있고 빠다를 3개나 들고 와가지고 마대자루를 3개를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패는데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광수도 물론 잘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대처 방식도 좀 아니 진짜 그러니까 걔도 패급이고 패급이라기보다는 걔는 노력하지 않는 천재죠. 제일 싫어하는 그렇지. 급은 S급이었네. 노력하지 않는 천재지. 급은 완전 S급. 아니 노력만 안 했으면 괜찮아. 아니 패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술 먹죠, 담배 피죠, 도박하죠. 패급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그 영화의 포인트가 되게 재밌는 게 좀 많았어요. 광수가 원래는 그 섰다 한 판 치고 가라는 말을 그냥 무시하고 나가는데 맞아요. 야 너 천재잖아 이러니까 얘가 으쓱해져가지고 맞아. 돌아가서 이제 섰다를 11일인가를 쉬잖아요. 맞아요. 자기는 자신이 있었던 거지. 실제로 아마 걔는 아시안게임 나갔으면은 메달을 땄을 거예요. 뭐 그랬겠죠. 그 정도면. 근데 이제 아무튼 돌아와서 참 애매하더라고요. 뚜렷한 선역이 없으니까 또 그것도 재밌고. 첫 장면에서 저는 이 영화가 독립영화고 스케일이 작을 줄 알았는데 첫 장면에 딱 봤는데 아는 얼굴이야. 그 장면들 지나가면 갈수록 계속 아는 형님들이 나와. 그 저기 응팔에 나왔던 그 아버지들이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유재명 씨. 그분인가요? 도경룡 아버지가? 네. 배우 이름은 아직도 몰라요. 유재명 씨. 도경룡 아버지랑 태기 아버지. 최문성 씨. 최문성 씨. 그분은 아니에요. 뭐 하여튼 이 영화가 저는 보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광수의 행동이 그러니까 코치가 된 이후로
이후에 황수 행동이 납득이 가는 것도 있고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납득이 간다라고 해야 되나? 뭔가 좀 혼내잖아요, 애를 막 때리고 이제 앉혀서 내가 니 싫어서 이러는 거 아니다. 다 애정이 있으니까. 이게 되게 많이 들었던 얘기거든요. 어디서 들었어? 어디서 되게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저도 모르게 아 그치 이게 저도 모르게 맞아, 납득이 맞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정이 없으면은 그냥 무시를 하겠지. 맞아. 이것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납득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막 듣고 그랬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애를 빠따를 그렇게 때리는 거는 좀 이해가 좀 안 가기도 하고 그랬어. 아까 얘기하다가 정말 다 과했지만 다 납득은 갔는데 저는 엄마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너무 과했어. 그런 엄마가 있겠죠 당연히. 뭐 공부에 대입해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있겠지만 와 애 앞에서 할 말이 있고 못 할 말이 있는데 애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 과했다. 연출이라지만 그런데 조금 예민한 것 같아요 제가. 영화적 장치로는 훌륭했다. 그때도 한 얘기지만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영화를 볼 때 되게 충격 먹었던 장면이 있어요. 그 왜 절에 가서 기도를 하고 동생이랑 같이 그 데려오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그 제가 인터넷이 잠깐 안 돼가지고 그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뭇잎에 딱 엄마랑 그 동생을 가리는 장면에 멈췄어요 영상이. 와 연출 좋댄다 이러고 봤는데 아니었던 거야. 아니었던 거야. 멈췄던 거예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다가 이제 엄마 꿈은 없다고 그 장면이 나오는데 진짜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애들은 무슨 감정일까? 상상도 안 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난 그 애가 더 대단한 것 같아. 와중에 수영을 한다는 게 그 얘기 했잖아요. 네 엄마 애면은 금메달 딸 거라고. 네. 근데 그 정도 독한 애면 진짜 옆에서 뭐 안 했으면 뭘 해도 할 거예요. 준호의 재능이 가장 크게 보였던 장면은 이 친구가 빛에서 힘을 받는다는 그런 특이한 그런 설정이 있잖아요. 네. 그 광수한테서 도망가려고 광수가 나오라고 하는데 그 수영장 수영장 때. 가로를 쭉 자면서 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되게 길거든요. 사실 그게 재능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잘해요. 본인도 알아요? 재능을 보고 광수가 이제 거기서 느끼죠. 진짜 할 얘기 있다고 나와보라고 하는데 이제 얘는 무서우니까 막 도망가고. 그 장면 재밌었는데 광수가 좀 안타까운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천재도 환경이 중요하다. 중요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은사지 않나. 가르치는 사람. 자꾸 그 본인 옛날 얘기를 하잖아요. 가끔씩 이제 자기도 옛날에 잘한다 하지 말고 빠따도 좀 치고 이랬으면 자기도 잘했을 거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 상당히 비겁한 명인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얘기. 아니 그것도 대단한 게 섰다 치는 선생님 와가지고 맞아. 아무것도 모르는데 옆에 보여주고 막. 그러니까 그걸 더 넣은 게 그 정도로 순박한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 있었다라는 거를 한번, 왜냐면 신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더 비겁한 변명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 보면서 혹시 인상 깊었던 장면? 저는 누구의 초점을 맞추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준호의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광수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엄마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근데 저는 준호와 광수에게 초점을 맞추자면 준호가 수영을 그만두겠다고 하고 엄마가 이제 준호에게서 완전히 돌아서서 동생에게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준호가 다시 몰래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준호가 광수를 찾아가잖아요. 수영 가르쳐달라고. 예. 이제 거기서 전화를 하라는 장면이 마지막 있어요. 장면이죠? 그게? 거의 그렇죠. 거의. 광수가 이제 당신의 아들이 나 때려달라고 찾아왔다 이 말을 듣는데 뭔가 아이러니하더라고. 그러니까 광수는 어떻게 보면은 충분한 애정이 있었어요. 준호한테. 있었죠. 애정이 있었다는 건 부정 못할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방식이 잘못되고 엇나가서 그런 거지. 맞아요. 광수가 좀 거기서도 표출 방식이 되게 신기한 게
니 애가 자기 때려달라고 자기 찾아왔다. 뭐 너 나중에 니 애 금메달 때문에 나한테 싹싹 빌고 무릎 꿇고 고마워할 거면서 그런 대사가 있는데 안타깝더라고. 뒤틀릴 때를 뒤틀려가지고 자기가 탈출할 길은 거기밖에 없다. 그런 게 너무 잘 보여서 그 장면이 제일 좋았네요. 어떤 장면? 저는 그 장면, 그 엄마가 하여튼 엄마가 아빠한테 나는 애 맞는 거보다 메달 못 따는 게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걸 딱 듣고 느낀 게 뭐 이게 아니라 왜 저러지? 이 영화가 너무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엄마의 왜에 대한 게 안 나와요. 보통은 한 번이라도 뭐 엄마가 옛날에 잘 나가던 선수였는데 뭔가 회상신이라든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엄마는 맹목적이에요. 왜?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 영화가 좋았다가 한번 깨졌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까 과하다 그랬잖아요. 납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광수가 애를 때린다든지 아니면 그런 과거가 네. 있었으면은 조금 납득을 해볼 만한 뭔가 다 이유가 가능성이 있었겠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보면서 끝까지 보면서 재밌었던 건데 이 엄마의 광기는 이유가 없어서 광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약간 깨진 거? 근데 좀 아쉬웠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 영화의 주제에 관통하니까 와 진짜 개 미쳤다. 아니 저 여자가 미쳤다 했죠. 네. 저는 그 장면이 있어요. 준호가 동생을 때리는 장면. 맞아. 그 장면 보면서 와 되게 안타깝더라고. 맞아. 이게 세습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는 애는 또 그렇게 똑같이 밑에 하고. 운동부가 그렇잖아요. 군대도 그렇고 3학년이 빠따치고. 이게 너무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 장면에서. 그 어린애가 초등학생이 동생 데리고 몇 대 맞을 거야. 몇 대 맞을 거야. 엎드려 뻗쳐 이러면서 때리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교육이 진짜 잘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악패습이 계속 내려오니까 왜 바뀌지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안타깝게 봤어요. 그 장면이 제일.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때는 그 이상의 좋은 방법을 몰랐던 거죠.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컸으니까. 그렇게 크고 맞으면 바뀌는 게 보여요. 바로 일시적으로는 맞아. 일시적으로는 바뀌는 게 보이니까 그게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좋은 방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좋은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갈수록 나아지고 우리도 아까 애를 어떻게 저도 요즘 그 고민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오은경 선생님 정말 좋은 분 계시잖아요. 이 영화 몇 점 주시죠? 저는 이 영화 8점 주고 싶어요. 8점 주고 싶은 이유는 영화를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광기를 많이 불편하다 그랬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영화가 흘러갈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개인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큰 그러니까 거지. 이제 엄마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은 뭐 시각을 돌려서 공부 쪽은 진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각을 돌려서 이제 스포츠 쪽으로 넘어와도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잘 풀어냈다는 것 자체도 좋았고 일단 스포츠를 주제로 한 이런 영화들이 거의 없었어요. 이제 방금 이 얘기를 하려 했던 게 우리는 항상 스포츠의 그 뭐라 해야 되지? 프로페셔널함만 봤지 그런 것만 봤지 이런 유소년 과정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진짜 좋았던 거는 그 수영장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그 햇빛 진짜 그 영상이 너무 예뻤어가지고 빛이 진짜 빛이 미쳤지. 그래가지고 8점 주고 싶네요. 네. 같이 추천하고 싶은 영화는 저는 블라인드 사이드 추천하고 싶은데 같은 스포츠 영화기도 하고 그래서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제가 할게요. 네. 저는 평점을 일단 7.5점 주고요. 네. 이게 얘기했지만 상당히 좋은 영화고 정말 적나라하고 괜찮은 영화지만
개인적으로 보기 조금 힘들었기 때문에 남한테 추천은 못 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7.5점이고 같이 보기 좋은 영화 저는 맨발의 꿈. 그 이제 박희순 배우가 동티모르라는 작은 나라에 가서 축구 감독하는 얘기죠? 이게 왜 같이 봤으면 좋겠냐면 상당히 대비된 내용이거든요. 같은 아이지만 다른 훈육 방식으로, 근데 둘 다 한국적이에요. 되게 훈육 방식이. 그쵸. 그렇기 때문에 대비해서 보기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서 저는 맨발의 꿈 추천합니다. 네. 평점 몇 점 주시죠? 저는 이 영화 평점 8.5점 주고, 깎인 부분은 아무래도 그렇게 너무 폭력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서, 근데 그거 말고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영화가 너무 재밌었고 연출적인 부분도 되게 좋았고 배우들이야 뭐 두말할 필요 없고. 네. 저는 추천할 영화는 없어요. 제가 이런 영화를 본 게 처음이고 상당히 이렇게 신선했어요. 사회고발하는 영화를 보긴 봤었지만 학원 스포츠 쪽에 이제 고발하는 영화를 처음 봤고 너무 신선했고 너무 재밌는 영화였다. 네. 오늘 영화 4등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고요. 올림픽 기간인데 대한민국 선수들 다 힘내서 다 화이팅해서 후회 없는 경기 펼치고 도쿄올림픽 재밌었다.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치지 않고 그게 제일 건강이 진짜 제일 우선이니까. 더운데 재밌어요. 올림픽 보면은 시원하고. 네. 기쁨을 주셔서 감사하고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예, 김재덕.